안녕하세요. 후지필름 엑스포토그래퍼 김욱입니다. 왜 갑자기 좋은 사진을 찍는 팁이란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7강부터 11강까지 오시면서 그 팁들이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좋은 작품을 많이 보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하나 찾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또 다른 여러 작가들의 사진집을 보면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거에 어떤 끌림이 있어서 자꾸 반응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찾아내시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사진들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어떤 한마디의 글, 어떤 하나의 작동만으로 사진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팁이라는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강의 초반부에 디지털 다크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암실에서 필름을 핸들링하고, 예전에 마치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작 11강까지 올 때까지 카메라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사진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자, 그럼 카메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자기 카메라에 대해서 정통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내가 쓰고 있는 기계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사진 다른 거 설명할 때 이 전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통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이 와이드 렌즈를 쓰면은 굳이 핀을 이렇게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무한대가 멀기 때문에 자기가 조리개값만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구성해야 될 프레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후지필름 카메라는 20세기 중후반에 가장 빠른, 또 뭐 초반에도 마찬가지고요. 라이카의 그 모습과 함께 가는 그런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의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라이브 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앵글도 볼 수 있다. 또 디지털 뷰파인더를 쓰시면은 사진이 촬영되어지는 농도를 조금은 더 쉽게 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다. 또 옛날 스타일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광학식 뷰파인더로 찍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고 저희도 설명하기 어려운 게 바로 셔터랑 조리개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카메라 회사에서 셔터랑 조리개를 다 감춰놨어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조리개가 도대체 얼만큼 열리고 있는 건지,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뜻하는 건지, 또 셔터는 얼마나 빠른 건지, 그걸 숫자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다이아를 직접 돌려가면서, 그리고 노출 보정기는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놨을 때, 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더 밝게 찍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더 어둡게 찍어야 되겠다 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직관적으로 오른손으로 만지실 수 있는 거리에 후지 카메라는 다 달려 있어요. 노출 보정기가 오른쪽 끝에.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셔터를 누르실 때 보정기를 바로바로 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찍는 즐거움이에요. 단추를 누른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리고 후지필름은 이 기계들이 그 포커스 포인트가 전 화면의 완전 끝에까지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역을.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장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라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면 그거를 현상할 때 이 카메라를 개발하신 분들이 사진가의 어떠한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후지필름의 X 시리즈들은 고감도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3200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별다른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어요. 물론 고감도만 된다고, 또 어두운 데서만 사진 찍는다고 그게 전부, 그게 전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로모 카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로모 카메라에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전 세계가. 그 엄청난 페스티벌까지 하면서. 로모는 플래시를 쓰지 않고 거리도 3단계로 맞춰요. 셔터만 누르면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장타임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게 기분이 나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뭔가 후레쉬가 빵 터져서 찍히는 그런 똑같은 사진이 아니고 뭔가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고감도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어두운 상황에서 내가 다른 조명을 끌어 쓰지 않고 그 분위기 그대로 얼마까지 담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는 입자거든요. X 시리즈들의 입자를 자세히 보시면 각이지게 깨지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깨집니다.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입자감이 있는 느낌 그대로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 라우 파일로 X 시리즈와 함께 꼭 작업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크기와 작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카메라가 얘는 크고 X1은 좀 크고 X100S는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기계들로 넘어가는데요. XF1까지. 내가 무언가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내 감정이 기계적인 작동으로 제한당하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엔 반응이 빠른 작은 카메라들을 자동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일일이 그 상황에서 생각하시면은 상황도 놓치고 제일 중요한 사진가의 감정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그러다 갑자기 한풀 딱 꺾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또 뭔가 아주 보편적인 방법을 쓰는 카메라들이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이렇게 모든 계기판이 들어있는 상위 기종하고 중간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 X100S가 있어요. 이건 새로 나온 제품인데 무게중심도 굉장히 좋고 뭐 성능도 후지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아주 영특한 녀석이거든요. 근데 얘는 35mm 카메라로 환산했을 때 35mm 렌즈가 달려 있어요. 이 렌즈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답타를 쓰시면은 와이드 앵글을 좀 즐기실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카메라는 렌즈가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약 30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똑딱이 카메라 시리즈들이 있어요. 올림푸스 펜이라든가 뭐 캐논에서 나온 시리즈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에서 약간 큰 정도의 카메라예요. 갖고 다니기도 아주 좋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들도 가방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니는 세컨 카메라로도 많이 써요, 되게. 근데 저는 이거를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각 카메라마다 그래픽 엔진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걔들이 그 처리해내는 능력들이 다 다른데요. 이 카메라를 제가 권해드리는 분들은 렌즈를 자주 갈아 끼우지 않는 사람, 고정 초점 렌즈 하나를 선호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표준 렌즈를 주로 썼지만 그 멀티미디어 시대로 들어서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보다 와이드에 대해서 둔해졌어요. 휴대폰 카메라는 보통 한 28mm 정도 화각인 걸로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옛날처럼 50mm를 끼우면은 왠지 좀 답답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보이지? 마치 망원 렌즈 낀 것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 35mm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카메라들은 렌즈를 많이 갈아 끼우지 않는 표준계의 렌즈 하나로 자주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유롭게 들고 다니시고 급할 때는 바지 주머니나 뭐 재킷에 넣어도 막 돌출되거나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기계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고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고르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의 모든 메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만 좋은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통제하실 수가 있어요. 좋은 사진 찍어야 되는데 기계적인 작동이 어렵고 막 버거워서 사실 어려운 기능 요새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카메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카메라에 정통해야 된다. 이렇게 3M으로 컴퓨터 앞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 엑스프로원을 받았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뒤도 안 돌아다보고 감도를 3200에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찍는 감도가 한 1600 정도 되거든요. 3200에서 얼마나 노이즈가 뜨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나한테 보여줘 봐봐, 이런 마음으로 3200에 놓고 찍었어요. 그런데 노이즈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노이즈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필름에서의 어떤 입자감 같은 거, 그 전에도 제가 그 후지 라우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필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정서들을 잃지 않게 해주려는 엔지니어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컷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빈 양주병을 커튼 있는 창가에다 놨었는데 이것도 역시 고감도로 한번 찍어봤어요. 아마 한 16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확실히는 기억 못하고요. 습관적으로 1600 이하로 감도를 잘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맑은 느낌의 양주병이 투명하게 잘 표현이 됐어요. 그렇다고 어느 한 부분이 날아가서 사진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디테일도 잘 살아있고, 대부분 카메라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괴롭게 테스트하는 거는 역광 찍기, 그 다음에 고감도로 놓고 찍기. 이거 해보면 얘가 악천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미 그 전 사진에서 고감도는 테스트했으니까 역광까지 이렇게 되고 보니 라우 파일로 사진을 찍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만 하죠. 중국의 어느 호숫가를 갔는데요. 저는 보트를 타고 강을 막 이제 건너가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물 위에서 이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보트는 점점 속력을 내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카메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 엑스프로1이 이렇게 빠른 순간에도 우리한테 답을 해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보트 맨 앞자리에 앉았던 저는 셔터를 반 셔터 눌러서 포커싱을 하는 동시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핀을 맞추려고 특별히 막 포커스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소리가 띠릭 하고 나는 순간 띠릭칙 띠릭칙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는데도 훌륭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레인지 파인더라고 DSLR보다 둔하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후배의 사무실에 갔어요. 그 후배는 신발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인데요. 작업실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곳곳에 빨간색이, 레드가 막 돌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컬러감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레드를 담아봤어요. 색감도 예쁘고 뭐라 그럴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색 균형,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청계천에 나갔을 때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항상 파인더에 눈을 대고 찍는 게 익숙한데 저도 요즘 기계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라이브 뷰를 많이 쓰게 돼요. 이 미싱이 제 허리춤 정도 높이에 있었는데 라이브 뷰로 지나가다가 슬쩍 담았습니다. 이 색이 옥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뭐 페퍼민트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애매한 색감이죠. 아주 딱히 초록색이다, 어떤 색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중간색이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촬영할 때 너무 조급하게 셔터를 누르려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런다고 그 상황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전 강좌에서 제가 청계천에서 걸어오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한 100m 전방부터 걸어올 때 여기 우표집 앞에까지 딱 오면 찍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틀고 딱 이러고 서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뭐 달리 새 나갈 길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셔터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주 빠르게 반응해야 될 때도 있고, 그 호흡을 조절하는 거, 이게 아마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에 갔어요. 파도를 찍고 싶어요. 눈으로 보면 너무 예쁜데 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파도가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파도를 한번 계속 노려봐 보세요. 한번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파도가 마음에 들 때까지. 뭐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데 바위가 보기 싫다. 그러면 바위가 없는 파도만 보세요. 계속.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는 순간이 아마 올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낚싯대를 들여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걸려라, 나는 걸릴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게 아니죠. 대상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순간이 아니고 나만이 볼 수 있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